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40강 시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8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된다. 이 세율. 자, 양도소득세율. 그러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정의를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게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자, 우리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 대상의 자산별 또는 보유기간별 또는 등기 여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 그리고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10% 가산세율 적용지역 등이 적용됩니다. 자, 먼저 가산세 기본세율. 자, 세율 첫 번째 등기되고, 자, 등기가 됩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그 세율을 보는 겁니다.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자, 보유. 그러한 부동산, 자, 그러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 하고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은 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보겠습니다. 6%부터 38%까지인데 이게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1,200만원. 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럴 때는 과세표준의 6%입니다. 6%. 자, 이때는 과세표준의 6%. 다음 1,200만원 초과하고 4,600만원 이하일 때, 그럴 때는 72만원 플러스 1,200만원 요 초과하는 거,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600만원 초과하고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자, 이럴 때는 582만원 더하기 4,600만원 초과하는 거,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가 됩니다. 그리고 8,800만원 초과할 때, 자, 8,800만원 초과하고, 그리고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그럴 때는 1,590만원 플러스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를 세율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억 5천만원 추가할 때, 1억 5천을 초과할 때입니다. 초과. 이럴 때는 3,760만원 플러스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를 세율로 합니다. 자, 그래서 6%부터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 등기를 했어요.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냐? 이때는 40%. 자, 세율을
40%랍니다. 38%가 제일 높으니까 그거보다 높아야죠. 40%. 그리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합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경우에는 5단계 초과 누진세 앞에 있던 거 요걸 적용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등기되고 자 등기는 됐어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에요. 자 1년 미만. 그러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 50%입니다. 50%. 물론 이때 해당되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인 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그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16%에서 4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요거 10%씩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네, 다 똑같습니다. 더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바뀌어요. 금액이 바뀌는 게 10%씩 더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인 경우에는 16%죠. 그때는 똑같습니다. 이제 16%, 10% 됐으니까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일 때는 이게 72만 원이 아니라 192만 원이 돼요.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25%입니다. 뒤에 있는 건 다 10%씩 정해주면 되고 앞에 것들은 그 비사업용 토지에 맞게 계산해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6%,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9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 25%, 4600만 원 초과 그리고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104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34%, 10% 플러스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2470만 원, 그리고 플러스 8800만 원 초과 금액 45%, 10%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5260만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48%, 38%에 10% 더하면 돼요. 48%. 그렇게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48%의 세율,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미등기. 등기를 안 한 거예요. 미등기하고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자산. 부동산을 등기 안 하고 양도하면 양도수가 엄청 옵니다. 몇 프로? 70%의 세율이에요. 이게 제일 높죠. 70%. 어마어마합니다. 70%. 그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뭐냐? 토지, 건축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70%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1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 4군데가 정도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 즉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말합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표준세율이니까 소득세 표준세율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표준세율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말해요. 여기다가 몇 프로를 더한다? 10%예요. 10%를 더하는 겁니다. 세율 10%를 더한 적용을 하는데 그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정지역. 자, 일단 지정지역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것을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는 플러스 1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지역이라는 것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역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말합니다. 역시 1세대가 3 이상이에요. 3.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합한 게 3개 이상이고 그때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자, 세 번째. 역시 지정지역이에요. 지정지역이고 무슨 부동산?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자, 그냥 나대지에 놀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쓰란 얘기죠. 땅을 그냥 놀리지 말고. 자, 네 번째.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자, 이건 이제 그 밖의 경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1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는데 1에서 4까지의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 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요. 자,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율과 자, 비교가 되는 겁니다. 표준세율의 10%를 더한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40%에서 50%가 됩니다. 자, 40%에서 50%. 이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이렇게 적용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 어떤 걸 낸다? 큰 거, 작은 거. 그렇죠. 세금은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큰 거. 네, 큰 거.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자, 다음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적용 시 보유기간. 자, 이번엔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 이 보유기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면 원칙 원칙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봅니다. 자, 이게 보유기간이고 이제 예외가 있겠죠. 예외. 이건 원칙에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 예외가 한 3가지쯤 있는데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이죠. 상속받은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 자,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자, 양도한 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니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자, 이번엔 증여예요. 증여받았는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 증여자의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요게 기본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디귿 세 번째는 법인이 합병 분할로 새로의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자, 이번엔 합병이라든가 분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의 법인의 주식 취득일 즉 합병, 피합병법인, 합병을 당한 법인 등이죠. 이런 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일까지. 자, 이렇게 보유기간의 재산, 보유기간 계산하는 원칙과 이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40강 시간으로서 이 양도소득세의 18,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